네, 안녕하세요. 더 좋은 연구소입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죠. 예, 그래서 지금 뉴스를 이제 보다가 이거는 이제 뭐 정책이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집값이 워낙 많이 올라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얻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주변도 뭐 있고, 그리고 이렇게 뉴스가 이렇게 나올 정도면 사실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집값이 오른 거에 대한 이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이런 거를 이제 뉴스에서는 이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제 일 왜 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동네나 아파트 브랜드 자체가 그 동네의 랜드마크가 돼서 부를 상징하는, 일단 서울은 이제 그런 것 같고 앞으로 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옛날에는 뭐 압구정 무슨 뭐 이렇게 현대 아파트처럼 이렇게 동네하고 이제 그 회사명 이렇게 붙었다면, 요즘에는 이제 뭐 나인원 한남 뭐 이렇게 이제 아파트 브랜드 명과 동네가 붙는 이제 이렇게 좀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거기 자체가 이제 브랜드가 돼버리는, 요즘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 참, 그래서 좀 위로 차원에서 사실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얼마나 보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이제 이게 인도의 속담이 이런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물속에서 살고 있는데 내가 물을 찾는다는 거죠. 다 물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환경에 처해서 살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뉴스를 봐보면 이제 위로의 그런 영상이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경제에서 4년 전 5천만 원 들여 산 아파트가 지금 이제 10억, 이제 그가 올랐다, 이렇게 이런 제목이 떴어요. 그래서 댓글이 막 1200개, 지금 뭐 더 달렸겠죠. 이게 이제 추석 전에 사실 뉴스가 났었어요. 그래서 하려다가 이제 워낙 바빠가지고 그냥 지금 하는데, 일하면 뭐하나 의욕 잃은 청년들.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분인데 이제 6년 차래요. 6년 차인데 2017년도에 강북에 이제 4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이제 4억에 전세 끼고 이제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그게 지금 이제 10억이 훌쩍 넘었다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그걸 보는 사람들은 이제 부러워서, 야, 내가 이제 월급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도대체 이제 서울이죠. 서울에 도대체 한 푼도 쓰지 않고 18년을 모아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이 조사가 잘못됐어요. 이를테면 압구정, 압구정동에 사는 사람들의 소득과 그 다음에 이제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집값 오르는 상승, 이거를 비교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언론은 뉴스는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소득으로 뭐 서울 집값이나 아니면 강남 집값 이렇게 표본을 잡습니다. 옛날부터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최고의 아파트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강남에 지금 뭐 30억이 넘어가는데, 그런 리그에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접근한다는 거는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지금에 와서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뭐 제 친구가 이제 이런 얘기 하더래요. 그 제 친구가 서울에 살면 서울에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서울에서 일을 하면 서울에서 직장을 둔 사람은 서울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저는 잘못된 시각이라고 보거든요. 왜 잘못되는지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런 표본조사 잘못됐다. 왜 꼭 서울에 집을 사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이 있는데, 그런 고정관념 깨야죠. 저도 경기도 살거든요. 서울에 살 돈이 없어서 경기도 삽니다. 그럼 뭐 어때요? 뭐 굳이 뭐 불편하죠. 저도 서울에 직장이 있지만 불편합니다. 맨날 1시간에서 2시간씩 이렇게 출퇴근해야 되고, 먼 길을. 그래서 차 안 막히는 시간에 막 다니거든요. 이런 뭐 자상 불평등 때문에 이제 일할 맛이 안 난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오는데,
지금 이 8월 달에도 기사를 보면 이게 8월 달 기사인데 집 있으면 몇 달 새 벼락부자 집값 폭등에 이제 일을 왜 하는지 상대적 발탈감에 노동 의욕마저 꺾인다. 이제 이런 이게 왜 이래야 되냐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게 많은데 이거는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은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민주주의 플러스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민주주의는 이제 개인이 중요한 삶, 개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이제 사회주의하고 이제 대비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이제 사회가 중요해서 이제 개인은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한, 이제 이렇게 되고, 민주주의는 개개인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공공성은 좀 들뛰죠. 그렇기 때문에 사유재산이 인정이 돼요. 사유재산. 이제 주로 이제 토지인데 땅이죠. 땅이 사유재산이 돼서 이게 자본주의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우리는 중국 사회 자본주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네 이제 따로 그 체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주의면서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돈이 주가 되는 사회입니다. 자본. 돈이 이제 주가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상 계급이에요. 돈 자체가 계급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 살면서 그런 이제 노동이죠. 노동으로 일을 해서 번다? 이런 생각을 빨리 깨셔야 됩니다.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벌어오는 구조예요. 그래서 은행제도가 만연한 겁니다. 은행제도는 1600년대, 1700년대부터 있었어요. 저희 영상에 지금 그림자 정부에 대한 책 리뷰에 대한 영상을 이제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언급을 하죠. 이런 은행이라는 제도가 사실은 그 환정꾼들에 의해서 이제 나타났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은행이라는 제도 때문에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어떤 경제가 발전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빨리 이해하셔야 이 노동은 그냥 일은 우리 먹고 사는데 그쳐요. 그리고 그걸 열심히 이제 저축을 해서 돈을 굴려서 그 다음에 이제 투자를 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도 있죠. 이를테면 이제 우리가 세계적인 부자 2명 하면은 워렌 버핏하고 이제 빌 게이츠가 있잖아요. 빌 게이츠는 이제 사업을 했죠. 사업을 했고 워렌 버핏은 투자를 해서 성공했잖아요. 근데 워렌 버핏한테 너 불로소득이니까 다 기부해 이러나요? 안 그러잖아요. 부자는 결국 다 같은 부자입니다. 빨리 이 자본주의라는 그런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고 빨리 내가 일해서 돈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든 이제 부동산이든 아니면 비트코인이든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게 자본주의 시장이에요. 그거를 망각하고 살면은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발탈감이 얘기 나온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박탈감을 느끼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닌데 그런 시대 지났습니다. 옛날부터 지났고 사실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 조선 시대만 해도 계급 사회였잖아요. 양반, 천민 이렇게 일반 백성, 평민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돈으로 바꾼 게 자본주의거든요. 신분제 사회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돈이 곧 계급이자 그런 주가 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거랑 같은 맥락이냐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한참 잘 나가잖아요. BTS. 근데 BTS가 잘 나갈 때 이것도 한국 경제인데 얘네들 수능은 봤나? 이제 BTS가 아파트를 매입하니까 이제 그걸 비판했대요. 삼성 직원이. 노력은 내가 더 많이 하지 않았나? 솔직히 얘네들 운이 좋아서 빵 떴다. 와, 근데 이 댓글에 이게 지금 여기 1000몇 개가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사실 이거 몇만 개 댓글 달렸거든요. 물론 이제 BTS 팬들이 댓글을 달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회 시스템이 계속 변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도 한 직업이 되고 이렇게 사회가 과학 기술이 개발되면서 그렇게 직업도 새로 생겨나고 이런 현상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이 좀 욕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아니 돈을 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뭐 범죄에서 돈 번 게 아니잖아요. 그럼 BTS도 하나의 문화 현상이고 이제 그런 사회가 이렇게 변해가는 흐름인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BTS 막 우리나라도 진짜 막 그런 팝이 나오고 그런 빌보드에서 1위가 하는 그런 곡이 나왔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거거든요. BTS가 이제 한남 더위를 샀다가 최근에는 나인원 한남을 샀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막 40억, 50억짜리로 얘네는 이제 뭐 배가 아파서 이제 이런 커뮤니티에다 이제 글을 올린 것 같아요. 삼성 직원분이. 물론 대기업 다니는 거 잘하신 거죠. 근데 왜 비교를 BTS랑 비교를 하셔가지고 요거가 똑같아요. 지금 이제 집을 사신 분은 행동을 한 거고 집을 안 사신 분들 행동을 안 한 건데 지금 집값이 이제 올랐단 말이에요. 집값이 올랐는데 상대적 발탁하면 든다고 말하는 거는 이 BTS를 욕하는 거하고 똑같다.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리고 지금은 글로벌 시대잖아요. 세계화 시대인데 유튜브란 시장이 또 있고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고 사람은 무조건 노동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돼. 이렇게 생각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 거죠. 빨리 생각 고치시고 이거 한탄해봤자 도움되는 게 없어요. 빨리 내가 생각 바꿔서 발품을 팔아서든 뭐 옆에 누구를 뭐 부탁을 해서든 아니면 직접 독학을 해서든 뭐 어떤 거라도 투자 행동을 해야지 부동산이 불패신화가 아니다. 꼭 부동산 하라고 말씀드리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부동산에 안 맞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하다 보면 이 부동산도 참 신기한 게 이게 복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세입자가 굉장히 힘들게 하는 이제 복을 가지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너무 편하게 집 관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한번 이 부동산에 이제 고생을 하신 분들이 다시 부동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남의 복을 통해서 이렇게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 하나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가나안 여자가 이제 예수님한테 와요. 예수님한테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딸이 귀신 들렸다. 흉악히 귀신 들렸대요. 얼마나 도대체 막 군대 귀신인가? 예. 근데 예수님이 대답도 안 하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가나안 사람이라고.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원래 다 고쳐주셨거든요. 근데 아마 이제 이 여자의 믿음을 이제 강조하시려고 일부러 그러셨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제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사람들은 뭐 그리스 사람이라 그러는데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고치려고 왔어. 너 안 고칠 거야. 이제 이러니까 이제 절까지 하면서 막 제발 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그냥 아마 바지가랑이를 붙잡았겠죠 예수님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거절하십니다. 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주인이 있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 와, 예수님이 이랬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 여자가 더 대단해요. 예수님보다 더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자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근데 그 개들도 그 주인한테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부스러기라도 축복을 줘라. 이거 믿음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수님이 놀래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놀라신 거예요. 아마 아셨겠죠. 이 여자가 이렇게 내가 거절을 해도 예수님 아셨을 거예요. 이 여자가 이렇게 절실하다는 거를. 절실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거절을 하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론 거절하신 이유가 있으셨겠죠. 이런 거를 이제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소원대로 되라 하니까 그 집부터 그 딸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거는 이 딸은 지금 자기 믿음으로
자기 복으로 고친 게 아니거든요. 이 이 엄마의 어떤 그런 간절함, 기도, 복으로 고침을 다 얻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복이 들어왔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왜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 들으냐면 부동산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이 다 다릅니다. 복이 있어요. 부동산에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성격이 약간 느긋하신 분이 좋아요. 성격이 느긋하고 좀 이제 기다릴 줄 알고 좀 기다림의 미학, 그런 게 좀 필요한데, 마음이 급하면은 이제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 이렇게 반응이 막 바로바로 오지 않거든요. 부동산이라는 게. 그리고 저희는 부동산을 안 파는 주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에서 이제 더 좋은 가치와 덜 좋은 가치, 이제 그렇게 나눌 수는 있지만, 부동산은 갖고 있는 게 돈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드릴 때도 안 파는 쪽으로 상담을 드리거든요.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로 설명을 드려요. 근데 이제 고생을 하신 분들은 이 복이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희를 통해서 부동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왜냐면 저희는 물론 지식적인 것도 있지만 그런 안전하게 투자를 하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봐도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동산 복을 타고났어요. 이렇게 주변에서 제 친구들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세입자들이, 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좀 되게 이렇게 순한 세입자들 들어온다던가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복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는 투자해보면 압니다. 집을 갖고 있어 보면은 뭐 전세든 월세든 세를 줘보면 알아요. 꼭 내가 들어가서 사는 집이 아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복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고침 받을 수 있듯이 부동산도 내 복이 아니더라도 남의 복을 빌려서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열심히 뭐 유튜브로 보셔도 되고 그렇게 발품을 파시고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뭐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 뭐 다른 사회였다면 뭐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이란 또 나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다. 전세라는 제도도 있고 이래서 뭐 무슨 뭐 대출 규제하면은 뭐 전세 대출 규제하면은 뭐 부동산 가격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이나 미국은 부동산 가격 안 올라야겠네요. 뭐 어디 키움증권인가 뭐 어디서 막 그런 얘기를 막 주장을 하시던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제도가 없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어요. 미국 전세 제도 없거든요. 중국도 없어요. 중국은 심지어 토지를 사용권을 줍니다. 70년, 100년 이렇게 사용권을 주거든요. 보통 70년인데 그걸 떠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 꼭 부동산뿐만 아니라 투자를 해라.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이제 유튜브 방송을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좀 위로의 글이기 때문에, 방송이기 때문에 보시고 뭐 낙담하면 좋을 게 없다. 뭐라도 하자. 이게 취지입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